생활 속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주변에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꼭 필요한 정보. 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 지원 작업부터 절차, 선정 노하우까지 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 자금이 없다. 아직 사업화되지는 않았지만 진행만 됐다 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다.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 꼭 주목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 혁신형 창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영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갑입니다. 서정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네, 소상공인 지원 전문 기관이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데요. 그 중에 IT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는 곳이 창업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형이나 생계형 업종들을 주로 지원하는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데, 여기서는 프랜차이즈형이거나 아니면 일반 창업형의 각종 자금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생활혁신형 창업, 이게 사실 딱히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그동안 창업 지원이 주로 생계형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활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창업 업종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 주변의 자기 아이디어나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특히 요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그리고 특히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그 융자 자금들이 대부분 상환 부담이 있는 자금들이었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성공이라고 판경이 만약 되면은 상환을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상황을 판단을 해서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자금을 처음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누구나 쉽게 했었지만 그곳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만 쏙쏙 모으면 예, 요게 니치 마켓이, 즉 틈새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창업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이 특별히 카테고리를 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카페에서도 뭔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복한 아이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방 형태로 뭔가를 만들면서 커피도 같이 즐길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도 활용을 하면서 휴게 공간도 제공하는 이런 복합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 식의 아이템들은 많았습니다만 틈새 아이템으로 반려동물 미용이라든지 또 반려동물 산책을 도와주는 도우미 파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생활형 아이디어에다 복합시켜서 새롭게 조금 더 만들어보는 이런 계통의 업종들을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밑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 기간은 3년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 그리고 이자도 연 2.5%로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3년 이후에 총 그 지원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2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서 그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나오면 정해진 대로 갚으면 되고요.
만약 외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했는데도 매출이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시에 평가를 받아서 이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이런 자금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그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고 나서 총 2번 정도의 전문 멘토링을 받아서 자기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영갑 교수님 같은 분이 가가지고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업인데 나는 실패했는데요 하고 돈 안 갚을래요 혹시 이러면 어쩌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가늠합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가장 이제 민감한 문제고요.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가장 머리를 싸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객관적인 이제 경영 지표로밖에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본인이 어느 정도 사업 결과물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제출물들을 평가했을 때 사업 소득이 임금 근로자 중간 소득 정도 이상이라든지 또 평균 매출액이 그 해당 업종에 조사된 평균 매출액 이상이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성공으로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실패의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인이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게 중간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나 정말 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고의로 게을러서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혹은 중간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하러 다시 그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가려내서 성실히 했는데도 실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3년 뒤에는 객관적으로 아마 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마지막에 자기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출은 나오는데 이렇게 신고할 때만 매출이 안 나온 것처럼 하는 이런 그 자료 기장을 좀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고 겪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공짜로 지원해준다. 내가 저거 했다가 잘못돼도 뭐 크게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미 마음을 먹을 때 저거 내가 빌렸는데 안 갚아도 돼. 이러면 좀 느슨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짜다, 뭐 이거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인식으로 시작하시는 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것들은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정책이 나왔어. 오케이, 나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래.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인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좀 준비하면 더 잘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명시적인 객관적인 조건은 사실은 이 생활혁신형에 포함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이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낸 지 1년 미만인 이 두 가지 대상은 사실 다 포함이 되는데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 사실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진구한 다음에 파악을 하게 되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신 분들은 그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파악이 되니까 그 두 가지 기준 말고는 사실은 현재는 객관적인 기준면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거나 막 시작한 분들인데 이 부분이 내가 조금만 보완이 되면은 내가 정말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텐데 라는 분들한테 정말 아낌없이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외 대상은 있겠죠? 뭐 당연히 있죠. 이제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흥업 안 됩니다. 여관업 안 되고요. 당연히 또 도박과 관련된 사업도 안 되죠. 그다음에 불건전 오락과 관련된 사업도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류 도매업도 제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가 뭐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못 갚으신 분 또는 세금을 못 내셔서 체납되어 있는 분들 또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이미 창업해서 1년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그 생활혁신형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올 11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 그럼 온라인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온라인 사이트가 idea.sbiz.or.kr이라는 아마 저기 자막으로 제시가 되실 텐데 sbz.or.kr 이 자막 보이시죠? 여기로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돼요. 11월까지밖에 안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것을 좀 할 때 그래도 서류를 좀 하는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또 보기 좋은 또 이 서류가 뽑기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는 걸 이제 네.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양식이 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이제 사업계획을 쓰시면 아마 뽑히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조화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건 어쨌든 체계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고 어떤 수익성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등등. 즉, 이 지원해주는 입장에선 이게 수요가 있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고 또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돈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다. 뭐 이런 게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담겨야 되겠죠. 요거를 이제 내면은 이제 심사하는 이제 평가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크게 한 3번 정도 심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으시면은 네. 서류 평가를 받으십니다. 네. 서면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 서면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면접 심사, 대면 심사를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 대면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중에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안 거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잠깐 말씀드린 그 멘토링 과정을 거쳐서 3단계가 마무리되고 사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금이 진행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움까지 받네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를 할 때 이게 좀 심사위원들은 어떤 기준이 당연히 이제 아주 중요한 3가지 정도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상공인 창업시장에서의 가장 문제가 이게 창업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네. 거죠. 자, 그런데 또 준비만 오래 했다고 꼭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량이 있느냐. 역량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역량은 충분한데 네. 이걸로 돈 벌 수 있는가?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걸 보통은 뭐 수익성 또는 사업성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평가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자, 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가점을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나이가 예를 들면 39세 이하인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39세 이하인 분들에게 가점을 주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여성 쪽에 다양한 가점을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을 받은 분들이 선택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면 그것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유의할 사항 같은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때 항상 이제, 나 준비가 아니면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아. 또 이런 노파심에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좋은 게 멘토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주겠다라는 의지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준비와 어떤 시장에 조사한 내용들을 어필하시고 부족한 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지 또 서류를 만드시면서 가짜로 없는 걸 있는 듯 표현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또 위조된 서류를 넣으신다거나 뭐 이런 건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신청하시고 이제 저도 현장에서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데 멘토링 한 2번 정도 받고 나서는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정도 수준이면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그게 분도 오히려 더 계시니까요. 훌륭한 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석유 시추도 석유가 나올 만한 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요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6월부터 시작이 돼서 네네. 이제 11월까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연말까지 3,000명 정도의 지원 대상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네. 9월까지 신청 결과가 현재 아마 60% 선을 못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마 10월, 11월 달에는 앞서 홍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신청이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많이 자금의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신청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본인 혹은 주변 가까운 분들 중에 이 사람 꼭 성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 있으면 막 퍼뜨리지 마요. 여러분들 다 지인까지만 빨리 신청하라고 하셔서 이거 지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자금이 정말 그 힘든 와중에 꿀 같은 자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딴 데하고 다른 게 또 저희만의 팁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심사 직접 참여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데 심사위원으로서 난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런 거 좀. 1번으로 당연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생계형 업종, 네. 전통적인 업종과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잘 각색이라면 각색, 표현이라면 표현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어떤 역량들, 어떤 관심사들을 쭉 해와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우리가 대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치킨집, 대학생들도 졸업하면 치킨집 이런 아이템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짧은 시간이더라도 취미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자기가 고민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창업한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고민해서 즉흥적으로 나온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다. 네. 아이디어를 하다못해 스케치 혹은 그거를 시제품 만들 수 있는 상황 정도까지는 고민의 깊이가 가 있다. 네. 이런 정도도 꼭 표현이 되셨으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서점. 이곳은 생활혁신 아이템을 활용해 창업한 곳이라는데요. 오가다 잠시 들러 편히 구경할 수 있는 이곳 책들의 공통점은 여행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다는 것. 다양한 나라의 여행 서적만을 모아놓은 독립서점이기 때문인데요. 책방 주인이 스스로 큐레이터가 돼가지고 손님들한테 어필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다른 책방이랑 차별화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안 벌리고 힘들더라도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여행을 3개월에 한 번씩 갈 정도로 여행 중독이었는데 그럼 내가 여행책을 팔아보자 해서 여행 전문 서점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책들에는 모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책방의 주인이 직접 책을 읽고 감상평을 써둔 것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써놓으면은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네 하고 한 번씩 더 안에 내용을 보시는 게 그 여하가 크더라고요. 고객에게 어필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 오디오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잠시 들어볼까요? 나는 볼 것이 많은 여행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볼 것이 없는 여행지가 세상 어디에 있겠냐마는 상대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적은 곳을 선호하는 편이다. 책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스낵처럼 컬처 문화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 책들이랑 다르게 좀 라이트한 내용으로 가볍게 발랄하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짧게 하거나 이 책이 여행책이다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때 이탈리아 책 읽어주셔서 제가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정말 말씀처럼 재밌고 맛있더라고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꾸준히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바로 많은 사람들과 여행책을 만드는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큰 대형 서점의 틈새를 파고든 독립 서점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처음엔 그냥 책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서점들 많이 문 닫고 있는데 이거 새로 창업해서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거 한 분야의 책들만 모아놨네요.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지식을 입히면 이게 서점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아까 보니까 이 주인분 자체가 여행 매니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점에 꼭 추천할 만한 것들은 손으로 책에다가 써놨어요. 약간 정말 전문 와인 소믈리에가 이 와인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사업 아이템이라는 네. 게 아주 뭐 발명하듯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는 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좀 더 판매가 가능할 수 있을까를 네. 찾는 부분인데 그 1대1 마케팅, 네. 나만 이런 서비스를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때 그렇죠. 구매력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네. 이 책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세상에 하나뿐인 예, 거예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성공의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신기하다. 듭니다. 진짜 약간 감동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저희는 VCR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작은 가게. 이곳 역시 생활혁신형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뭘까요? 한눈에 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판매처가 그렇게 천연 제품이나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처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추럴한 천연 성분과 뻔한 디자인이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분이 좋은 화장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매장입니다. 천연 비누부터 화장품까지 성분이 좋은 제품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매장이었던 건데요. 여기에 직접 재밌는 느낌으로 디자인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먼저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좋은 성분으로 고객의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는 이곳.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남다른 노력 덕분입니다. 좋은 제품들을 찾기 위해 직접 돌아다니고 테스트해본다는 사실. 이태정 대표,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단은 성분입니다. 첫째도 성분이고 둘째도 성분이고 최근에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믿고 쓰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일단은 성분을 따지는 어플도 생겨났고 성분 위주의 제조를 하는 그런 제조사들을 제가 먼저 사용을 해보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 대리점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제품에 관해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곳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천연 재료를 이용한 제품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비누 직접 제작해서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업체를 보시고 나서는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유통업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모아놓은 뭐 마트 같은 형태로 네네네네. 인식되면 사실은 성공 가능성은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 각각의 제품마다 특징들을 잘 찾아내서 이것도 컨텐츠로 만들고 이걸 관심을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노력들이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좀 더 보강을 한다면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쭉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라도 이 소상공인 중에서 생활혁신형 창업에 대해서 좀 지원받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꼭 당부해라.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금액은 사실은 2천만 원 정도라 기존의 중기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융자 사업에 비하면 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드머니가 돼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이게 지원을 위한 지원이 되면 기존의 생계형 업종에다가 이게 분장만 새로 해가지고 그렇죠. 내시는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뭔가 정말 아이디어를 새로 가미해서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검증받기에는 자기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위험할 것 같다. 네. 이런 분들이 꼭 지원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창업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형 창업.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네. 라이프 스타일형 창업이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소비자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창업을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찾아간다.
라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보면 내 생활 자체가 창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창업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언젠간 창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언젠간 내 창업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평소에 정리하시고 모아두시고 관심을 가지면 아주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이 지원금만 있다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소 혹은 기계, 장비를 구하실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엄청 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 직접 혹은 주변 분들 중에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 막 많이 퍼뜨리지 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지원 사업 끝나면 어떡해. 11월까지입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 자금으로는 적을 수는 있는데 네. 말 그대로 딱 생활혁신형에는 적절한 금액 정도. 근데 요즘 지원금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려는 사람을 더 도와준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려는 사람을 도와준다. 근데 그냥 아이디어 놓고 그냥 지원금으로 받아버리는 사업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약관에 그래도 상환 의무가 남아 있으니까 네. 완전히 도덕적 해이지로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그래서 이런 정책 자금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홍보도 이렇게 많이 돼야 되고 네. 일반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